네, 우리 오늘 정말 간만에 우리 지난번에서 더불어민주당 당과 또 행정이 함께하는 그런 협의하는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전준성 부주님을 비롯해서 또 이학민 의원님 또 우리 부의원님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이호기 우리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특위에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여기 코로나로 상당히 국가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종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2021년 또 상당히 지났는데요. 우리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지난번에 여러 가지 정책 현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현안들에 대해서 한번 좀 진행 상황들을 점검해보면서 향후에 어떻게 문제들을 풀어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협의를 좀 갖자고 해서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해 중앙 차원에서 어떤 협조가 필요한 사업들도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소채공법에 관련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용담댐에 관련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쓰레기 폐기물 또 처리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또 상수도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제가 보니까 풀어가려고 하면 저도 지역의 상황을 좀 알아야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를 설득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중앙당 차원에서 모임 결과나 이런 것도 좀 들어보셔야 어떤 것들을 또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좀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깊은 대화인 것 같습니다. 안혜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진안군 도의원님, 김의원님, 또 우리 지역의 당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진안군의 그 현안, 또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진안군이 이제 제가 또 군수로 취임한 지 4월 15일이면 딱 1년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진안 군정이 안정되게 군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해주신 바로 의원님을 비롯해서 전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간은 저희 진안군이 안정을 주안점으로 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진안군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계기를 이렇게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군에서 설명드릴 안건이 3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회의 시간 되면 자세하게 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도 이제 또 비가 주말 되면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농사일들 지금 한참 농사일들이 바쁘실 텐데 비가 썩 좋은 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올 한해 다들 준비하셔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데 이렇게 다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앙과 우리 지역이 같이, 중앙도 중요한 일이 있고 저희 지역도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안혜영 의원님과 우리 선배 동지분들하고 각 의원님들 힘을 모아서 중앙일도 잘 되게 하고 우리 지역일도 잘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자리가 뜻깊은 자리에서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고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안을 위해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우리 안혜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다 우리 진안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의견 많이 나와서 우리 진안 발전을 이끌어가는데 하나의 힘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국빈위원장 박명석입니다. 네, 자료를 이렇게 쭉 보시고요. 네, 그동안에 우리 당에서 우리 안호영 의원님이 지명돼서 제가 위원장을 맡고 2002년 11월 달부터 쭉 수차례 이렇게 회의를 또 가져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회의를 갖춰봤습니다. 이제 그런 결과고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여기 취지는 어쨌든 용담댐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이 사업인데 결국에 우리 수변구역이라는 자리가 20년 전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20년 전에 수변구역으로 묶여서 상수형 구역으로 묶인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수변구역 주민들은 지난 국민을 위해서 그동안에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공사를 한다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태양광 발전소를 시설하면 주변구역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해서 이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또 위원장을 맡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수님한테 수차례 협의도 했고 이런 결과인데 지금에 돌이켜보면 현재로서는 백지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좀 안 보이고 그래서 오늘 더 힘도 있게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1차적으로 첫 단추는 정천, 상전, 용담에 해당이 되지만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되면 결국에 진앙원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단순히 첫 단추에 3개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반응이 좀 없고 몇 가지는 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면서 좀 검토를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또 만약에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생각도 하고 왔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추진이 결렬되고 안 된다고 치면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수변구역 주민들을 동호식에서 상수형목으로 묶인 법을 적용을 해서 상수형목으로 묶여 살아. 혜택을 볼 수 없으니까. 법은 적용을 하고 있는데 혜택은 못 주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결국에 사업보호에 해당되는 그런 재정 부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민들하고 똘똘 뭉쳐서 이거 뭐 추정을 할 걸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해서 좀 검토 좀 하시고 해서 2차적으로 3개월의 혜택이지만 전체적으로 지난번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수님이 협의 잘해서 잘하고 도청에 다 협의해서 이 사업이 좀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관련해서는 대체적인 이런 용담댐과 관련해서 태양광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난 주민들에게 이익을 줬으면 좋겠다. 그에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부분과 관련된 필요성은 잠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교육기능원 들어간? 네. 지난 2020년 12월에 진안군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고요. 21년 1월에 환경단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 2월 진안 군수님 뵙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1월 3일 2021년 3월에는 도의원님하고 도천 환경국장님과 과장님 이렇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021년 3월에는 당장 오늘 이렇게 갖고 있고요. 그 전에 한 의원님이 어제 그 도청에 그저께 의원님하고 환경농政국장님과 과장님을 이렇게 면담했습니다. 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의원님들의 이제 대체적인 의견은 왜 일부만 이렇게 이익을 봐야 되냐, 지난 국민 전체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였고요. 환경단체는 과학적으로 아무런
물에 문제가 없다. 오히려 추진하는 것이 지난 국민들한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난 군수님은 이제 광역 상수도를 비롯해서 수계기금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 진행되면서 그 다음에 서학태관광도 좀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을 주셨었고요. 그 다음에 도의회에서 이제 도의원님 같은 경우도 군원님들하고 생각이 좀 같았고요. 도청이나 환경노대국 이쪽의 흐름은 의원님 만났을 때도 아직은 과학적으로는 그렇다 치지만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그 전주 시민들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추진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투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당정 협의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문제에 관해서 수자원 공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상태양과 육상태양과를 포함해서 현재 수자원공사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를 해드리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얘기를 해줘야 아마 여기 3쪽에 있는 페이지하고 4쪽은 여기 군의원님, 도의원님 그리고 용유들위원회는 다 보고를 받았고요.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상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분. 두 번째는 간접지를 활용해서 주변의 간접지를 활용해서 육상 태양광을 하는 부분. 특히 지역적으로 난천에 어디 마을인가요? 난천 부분에 그쪽 부분에 간접지를 활용한 육상 태양광 부분. 그리고 태양광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를 활용해서 에너지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그 발전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공원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서 좀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수자원 공사에서 그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것은 지금 요 총사업비로 나와 있는 거 기본적으로 이 자료가 지금 470여 이것이 태양광 발전 사업만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한 파트로 이렇게 좀 하려고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근데 이제 이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 수상 태양광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환경과 이게 식수다 전주권 전주권의 식수원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수상 태양광을 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 만난 바에 의하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육상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에너지 생태공원 만드는 문제도 크게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문제가 하나, 수상 태양광 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상 태양광을 하는 경우에 결국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게 주민들에게도 수익이 돌아가서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그 방법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범위의 주민들이 참여하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익률의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좀 더 협의가 필요한 문제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제가 전라북도 도청 공무원에게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용담 때문에 수상태양광 문제를 바라볼 때는 이걸로 인해서 우리 지난 국민들이 용담댐으로 인해서 많은 면적이 없어지고 또 주민들의 어떤 소비수단들이 사라져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면 이런 지난 국민들의 이런 아픔과 정서를 이해하고 지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이 수상탄광 문제는 첫 번째는 국가적으로는 이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면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앞으로 늘려나가야 되는 국가적 필요에 부합하고, 두 번째는 여기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도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다만 우리도 좀 동의하는 부분은 이 수상탄광이 생겨가지고 실제로 수질오염이 돼서 밑에 이제 물을 먹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럼 환경 피해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환경 피해가 없다면, 수질오염에 문제가 없다면 이런 국가적인 필요와 지난 국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전라북도에서 가져야 될 태도는 그냥 막연히 수돗물에 혹은 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이 수상탄광으로 인해서 환경에 실질적인 위험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검토하는 이 작업들을 진지하게 좀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에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나부터도 반대를 하겠다. 근데 수질에 이런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라북도에서 향후에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그 부분 환경부라든가 수자원공사나 진안군하고 더 협의를 해보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고 나머지 문제 육상의 그 간접기를 활용해서 육상 태양광을 하고 그것 통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든가 에너지 생태공원을 만드는 문제는 꾸준히 그래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부모님 의견 좀 여쭤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할 때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스마트 그린 도시라고 하는 국가 예산 항목이 있어서, 그렇게 스마트 그린 도시의 그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서 이제 어떤 입장인지 그 부분도 같이 좀 해주면, 특히 이제 먼저 안천 쪽에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또 주변도 이제 그게 확대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시작하면. 그리고 그 부분은 특히 전라북도나 이런 데 크게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용담댐에 용담댐을 이용한 태양광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현재 상황이 그렇게 수상태양광, 육상태양광, 에너지 생태공원의 틀로 이런 데 오르는 현재 수자공사 계획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 실과 전라북도 진안군하고 이런 흐름으로 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입장도 설명을 좀 드렸고, 이런 대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시간을 갖고 좀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용담댐만 하는 게 아니고, 댐이는 이제 수자공사가 관리하는 댐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른 댐들도 이런 종합적인 접근을 해서 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위원님은 와 계십니다만은 사실 이제 전라북도 입장이 지금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전라북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상수원, 그러니까 물에 실질적으로 만약 위험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면 전라북도를 적극적으로 좀 설득하고 하는 노력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도의원님께서 전라북도 부분은 가장 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입장이니까 한번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박명수 위원장님 해서 이런 지난해 그린 얘기 해가지고 용담을 수산 태양광 한다는 걸 맨 처음으로 3월달 2월 말경인가요? 2월 말경쯤에 여기서 수자원공사 용담댐 사무소에서 수자원공사 직원들과 그리고 우리 박명수 위원장님, 우리 박천창
또 사무장님, 박관선 의원님들 또 했습니다.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공감을 가지고 제가 3월 6일날인가 5일날인가 두 분들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환경녹지국장하고 담당 과장하고 한번 개방해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것은 일부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 전체가 우리 군수님이나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고를 하고 어떻게 같이 가자고 노력을 했는가. 제가 부군수님한테 한번 물었었어요. 전화를. 그랬더니 부군수님은 그 내용이 아니고 안천에 하는 아까 스마트 그린 도시 그것인 줄 알고 또 수산 태양광에 대한 것은 우리 지난 부군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지난번에 의장님을 또 한번 만나서 또 의견을 들었는데 지난번 전체 국민을 가질 수 있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도하고 저기와 만났는데 제가 용담 거기에서 수공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아마 2017년도에 한번 수상 태양광을 용담을 하려고 할 때 도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가지고 그 당시 성화진 지사가 총선이 끝나면 다시 논의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한 총선이 끝나고 이제 또 대화를 나누려고 아마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1년 남았는데 이것은 조금 도지사가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지 않을 것이다. 갖기가 힘들 것이다. 그리고 전주시민 모두의 시군이 한 130만 명, 130한 500만 명 정도가 전라북도가 지금 용담으로 물을 먹고 있고 180만 명이 135만 명인데 거의 한 70%가 용담으로 물을 먹는데 도지사가 어떠한 특별한 검증도 없이 그것을 쉽게 허락을 하겠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황진 녹지국장이나 과장도 뭐라고 대답도 못하고 좀 그렇게 좋은 의견을 나름 흑인 첫 단추에 그런 의견을 듣기도 힘들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안원영 의원님이 어차피 전국의 산광 그 호수에 산광 시설을 태양 산광을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시자원공사에서 정확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오염이 없고 이렇게 그런 근거를 제시해도 행정이 잘 믿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환경부 그리고 만약 용담을 한다면 전라북도 진안군 세 개가 국가 또 여기 군 합쳐서 정확한 과학적인 영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영역에 진짜 아무리 그 수상 태양광을 설치를 해도 환경에 영향이 없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수질이 절대 오염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좀 한 다음에 그것을 언론에도 보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도가 나아지고 또 도민들이 그 물을 도민들이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무리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과학적으로 영역을 해서 모든 것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환경부는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도는 도저히 그것을 그리고 또 용담호 관리 주체가 또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또 이상하게 전라북도에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은 용담호에다 그 무슨 시설하고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갖고 아까 농어촌공사 그런 데서 다음 호수 근데 농어촌공사에서도 완전 호수더라고 호수도 그때 어디에서도 한번 하려고 하다가 전라북도도 결국엔 도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두 참여를 해서 같이 우리가 장학금의 영역을 쓰고자 하는 것이 국가가 안 된다면 진안군하고 전라북도가 같이 해서라도 영역을 좀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번 때 우리 이 태광을 처음에 정권에서 우리가 나온 것이 2017년도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유유지 우리 차기는 차도 그냥 거의 없는 그런 땅에다가 만들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 태광을.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공교롭게도 대통령께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소리는 업자가 그 청와대하고 잘 아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밀려왔어요. 우리가 이제 한다는 걸 알고.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설계까지 내고 막 다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있는 와중에 수공에서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태광 발전을 수중에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안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에다 하는 것은 그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됐었던지 그 소굴 그 업자가 그것을 이제 약간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해서 안 됐고요. 이제 수군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추진을 계속 했고 또 저희들이 충주를 수군에서 이제 차를 대접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서 보고 오고 이렇게 답사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도지사의 제가 필요했었던 것은 어떤 이제 정치적으로 좀 저희들이 풀 수가 없어서 그러고 있는 와중에 수공에서 도지사께서 부지사를 환경부에 보내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어렵다. 안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그냥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에서 아까 저기 도인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선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선거 때 이것이 만약에 허가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선거가 끝난 뒤에 다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뭐 지금까지 그냥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있었고 수국에서도 이제 그 환경부에까지 이렇게 부지사를 보내서 얘기를 하니까 또 좀 어렵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이제 우리 진안군에도 아마 그런 언지를 받았던 그런 언지를 받았다고 했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환경 수국에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잠정적으로 좀 미시해야 된다 말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어떻게 허심으로 있었던 차에 우리 이제 의원님께서 여기서 논의를 해서 이것을 용답된 해보자라고 얘기가 됐다고 우리 강명수 의원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정책에서는 아주 진짜 이게 정책뿐이 아니고 진안군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만들어야 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정천에 지금 수급이 돼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한 150명 세대, 50세대인데요. 이분들이 거의 다 나이들이 다 드시고 이분들이 생활이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해머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이제 이것을 이제 하게 되면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또 뭐 합천댐 같은 데는 뭐 그냥 지금도 그것도 물을 먹는 물인데 그것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만댐 같은 데도 그렇고 충주댐도 역시 그 주민들이 그거 자꾸 늘려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거 가서 보니까요 진짜 뭐 우리는 뭐 이제 상식이 없습니다만은 뭐 그냥 그 태양광 그 밑에 고기들이 막 놀고 있고 뭐 그냥 아주 뭐 이상적인 그런 발전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현재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의원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서 이렇게 진안군 이게 정책 것이 만들어지면 아마 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 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안군에는 아주 큰 소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뭐 어떤 용 형상 그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담까지 했었었거든요. 그러면 제일 아까도 제가 용역 얘기한 것이 용담댐 그린 뉴딜위원회에서 주축이 돼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행정대 행정이 그냥 용담댐 뉴딜위원회에서 이 허가를 얻겠다고 사업 계획을 내는 게 아니라 진앙군이 접수를 받아서 결론적으로는 전라북도에다가 해 나가야 할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이건 행정대 행정이 진안군과 전라북도가 이 모든 것을 수기하고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지 용담댐 뉴딜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갖다가 취합을 해서 진안군이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하고 아니 진안군의 환경보호과에서 한다 보면 진안군 환경보호과하고 또 환경복지부하고 이렇게 해가야 맞는 것인데 수자원공사가 전라북도하고 직접 이것을 거래한 것도 아니고 그 업무 허가를 내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진안군이 모든 것을 이러한 사항을 용담하였다가 용담댐 그린 유지위원회에서 수자원공사와 같이 수상 태양광을 뜨기 때문에 이렇게 전라북도에다 허가를 요구하는 허가를 내주십시오 하는 것은 결국엔 행정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대 행정이 근데 그가 그날 그 진안군 환경보호과장이 아침 전주 도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셨냐고 그랬더니 환경보호과에서도 이런 거 하고는 그래서 행정이 이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데 그냥 여기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조금 안 된 것이다. 그래서 진안군 군수님과 진안군 의회 의원님들이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전라북도와의 그 모든 연결을 해주는 역할은 결국에 행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래서 같이 용역이라도 한번 할 수 있게 하려면 전라북도는 제가 환경복지하고 진안군에서 환경보호과하고 해서 용역을 실시 한번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정리를 좀 하시죠. 우선은 저희 당의 용담댐 그린뉴딜위원회의 이상은 당에 있는 용담댐 그린뉴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이런 태양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 당은 실제로 이런 용담댐을 활용해서 수산평원든 육산평원든 혹은 이런 생태공원을 만들든 이런 것은 지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또 주민들의 또 의사를 모아주고 행정이나 수자원공사나 또 전라북도에 이런 주민의 의사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의 또 논의를 모으는 그런 정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결국은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주체들이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조금 아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도
이제 그 수자원공사 결국은 진안군이 아마 주가 돼서 해야 될 걸로 보이고, 아니면 별도의 SPC라고 하는 별도의 법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떤 경우에 따라 수상태양권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주민도 참여하고 또 진안군도 지분 참여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이제 책임 있는 그 기관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일 순서를 저희 우리 용담대 그림들 TV나 당정에서는 가끔씩 진행해서 점검하고 이런 정도 회의를 하고, 방향으로는 제가 봐도 지금 그 제일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육상태양관이라는 에너지 행정관 원리냐 그대로 수자원공사하고 진안군하고 협의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수상태양관 문제는 공감대 형성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또 전라도 도민들 관계에서도. 그래서 그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지분 참여 방식이라든가 수익률이라든가 참여 방식에 관련된 쟁점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안전성에 관련된 수질, 그 했을 때 안전성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은 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전라도나 또 수자원공사 혹은 진안군이 특히 이제 전라도나 진안군이 좀 같이 좀 그 안전성에 관련된 영역을 하든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검증하는 작업을 해서 그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뭐 명분을 가지고 이거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보완하는 것도 또 연구해서 그렇게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방향을 뭐 이렇게 정확하면 뭐 괜찮겠습니까? 네. 그죠. 잘못하면 그저 이맘때만 갔다 왔다면서. 이마생은 안 가보고요. 충주 때 가고. 그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서 허가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얻었는가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하자면 이마 때문에 이한 의원 얘기하면서 그 절차를 과연 군하고 도하고 해서 했는 건지 그 선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선례를 보고 그리고 한번 생각을 그걸 가지고 한 선례를 가지고 한번 시비를 한번 해보는 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향해 이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이 협의회에서 하는 뭐 여러 그림들 TV위원회에서 중심하는 행정 같은 행을 앞에서 이제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영상 이마 때문에 아마 안동 때문인데 안동 때문에 이제 이번에 아마 우리가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올해 국가예산 받아서 수자원공사가 할 거예요. 아마 그 그런 거 차는 거에 매는 게요. 그런다는 거고. 그것도 허가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소가 이것은요, 제가 생각할 때 군이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수자원공사가 주체가 돼요. 왜냐면 소유권 자체가 그 수몰 지역 안에 소유권을 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군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수자원공사가 주체가 뜨고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군과 위원회가 도와주는 그런 입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그 문제는 그런데요, 이게, 아까 이현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하려고 해도 군에서 하는 건 불안하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군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도에서 녹음은 안 됩니다. 이게 같이 협력이 안 되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이게 지금 관련되어 있는 게 수자원공사가 기본적으로 가장 관계가 있고, 또 진안군도 관계가 있고, 전라북도도 관계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그리고 또 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반대하면 또 어차피 안 되는 거고요. 서로 다 이렇게 관계가 좀 있어서 우선은 이 문제를 우리가 안 하겠다고 의지하에 결정되는 건 아니고, 가능하면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고요.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1번은 몇 가지 쟁점이 있겠지만 그 지분 참여의 방식이나 참여 정보에 관련된 문제가 있고 안전성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그걸 풀어가기 위해서 주민들이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확인하고 하는 일들을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안전성과 관련돼서는 과학적인 영역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연구 용역이라든가 그럼 방법을 찾아봐야죠. 수자원공사가 해야 되는 건지, 수자원공사하고 전라북도 진안군을 함께하는 방법이 있는 건지 찾아봐서 그런 그 준비들을 좀 시간을 갖고 좀 해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현재 가능한 부분들은 가능한 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거기 좀 정리를 좀 하시죠. 상수 지난해 방역 상수도 확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십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지난번 상수도 현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수도 주체비가 광역 상수도하고 지방 상수도가 있습니다. 현재 광역 상수도는 지난 대두지하고 용담 대두지에서 지난 상정 조기 청취는 용담 5개 읍면에 현재 5,800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상수도인 부천 안전 삼가, 부천 대불, 지난 파남, 마령에 있는 원흥 정수장 지방 상수도에 현재 7,500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저희들이 국가 수도 기본계획에 삼락 정수장하고 대불 정수장에 광역 상수도로 전환 예정입니다. 근데 그 중에 파남하고 원흥 정수장이 이제 배제가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게 그 원흥 정수장에 소속되어 있는 대군, 마령, 상수 주민들에게 공급을 추가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 국가 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수도 공급을 광역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안호영 의원님, 총무님, 환경부 수차례 찾아뵙고 저희들 경위성을 주장을 했고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주셨고 이한기 의원님께서도 도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지난주 22일날 용담댐에서 지난 국민 권기대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한 현재 저희 국민들께서 광역 상수도 공급 확대를 해달라는 지금 서명을 갖고 있어서 서명이 끝나면 그 중앙정부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각계 의회의 요청이라든지 저희들이 그런 서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들이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원흥 정수장 지방 상수도는 2009년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재정상 그 존치를 환경부에서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방의 입장에서는 댐이 건설되고 우리 전 국민들이 광역 상수도 용담댐 광역 상수도를 못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수도 계획에 꼭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성 정수장이 이번에 증설이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선명하고 대구에 공급 예정인데 그게 4,000톤만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더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금산 정수장이 증설되면 물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과연 계약을 포함을 시켜줄지 아니면 배분할 때 추가로 가질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 수장공사하고 협의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이거에 대해서는 의원님,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지역의 많은 지도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 단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비상연계 관루시설을 통해서 물 공급을 이겨주는 방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원흥정수장 부분까지 해결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오른정 부장 거는 기왕에 수도시설이 있다 보니까 좀 새로 좀 추가하기가 어렵겠다 하고 있는 지금 환경부 입장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대안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 대안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총 여기 보면 13,250톤입니다. 광역 이제 저기 공급 양이. 그런데 현재 광역상수도가 5,800톤을 현재 공급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삼나라하고 대굴 정수장은 이번 광역으로 정하게 되면 4,000톤이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담당자 의견을 들어보면 이 물만으로 충분하답니다. 이 물만 충분하다는데 유수율이 많다 보니까 추가로 더 공급을 더 받아서, 그러므로 우리 김용만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상급수관로를 설치를 해서 추가로 공급을 더 받으면 1,000톤이 됐든 여기 4,000톤 플러스 1,000톤이라든지 그 정도만 받아도 내부적인 판단입니다. 내부적인 판단인데 오른 정수가 100만 성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저희들은 더 이왕이면 2,000톤이면 충분합니다. 2,000톤 충분한데 금산 정수장의 증설 계획이 현재 13,000톤을 이번에 증설 계획이거든요. 근데 지난해 4,000톤, 금산에 9,000톤인데 이왕에 지난해 좀 더 주다. 1,000톤이든 2,000톤을 더 주면 오른 정수장을 유지하면서 비상급수 관료를 와서 100만원까지 충분하게 공급이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대안을 논리를 잡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좀 하고 있다는 정도 말씀드리고요. 예. 협의가 또 나중에 좀 잘 풀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스러운 수능 매입장이었는데 다행히 금년도에 안호영 의원님께서 많은 업무를 해주시고 협력도들 덕분에 드디어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정리가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22억인데 금년도에는 4억을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규모는 3,800제곱미터고요. 그 쓰레기 양은 39,000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지는 부착을 해서 가능한 후목에 대해서는 선대로 단대로는 위탁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20억 정도 사업비가 되겠는데, 그동안에 우리 여기에 정지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행정과 그리고 당과 그다음에 우리 주민정책위원들하고 수차례 협의 한마가 있어서 계획대로 이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은 계획대로 내년도까지 추진 완료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협력을 해주신 정지원 위원장님과 우리 김용만 당에 계신 우리 정책 부장관님 그동안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차례 대화를 해서 비위생 매립지에 매립된 쓰레기 이전 문제는 우리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 관련해서는 방금 그런 데도 얘기해주셨습니다만 정지원 우리 비대위 대표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저도 현장에 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참 여담입니다만은 그날 현장에 가서 보고 나서 그날
딴 데로 이동을 했는데 한 이틀 동안 머리가 아파갖고 참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냄새가 아주 심해가지고 그것이 아프니까 머리가 아프고 정말 올해 그 근방에 항상 내려가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참 많겠다 그런 걸 느꼈는데요. 참 지난 국민으로서 그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예산 확보에도 같이 협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기 우리 정교환 우리 위원장님 예. 대체적으로 이 문제가 그럼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좀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하나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나 부부님한테 참 고맙게 생각한다는 게, 좀 할 건 양보하고, 합의할 건 합의하고, 또 앞으로 추진 방향이,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좀 바라고 싶은 게 있다면, 전체적으로, 환경상 영향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체, 네, 내리장에 어느 지역이 뭐 피해가 있고 그 전에 50년 전 얘기가 아니고 이제 현재.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방향들을 키기 위해서는 환경상 영향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무주에서 강력화 소각시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50만 톤이 돼야 강력화로 환경부에서 승인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지난 국민들이 아마 우주에다가 좀 협조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쓰레기 소각물은 우주로 전량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고, 회수센터만 잘 안 쳐서 재활용 그것만 선별을 잘 해서,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대요. 어차피 재활용 회수센터라는 것은 이게 어딘가로 가서 재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걸 지난번에도 이걸 그냥 물건만 추려가지고 압축시켜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지만 이걸 6차 산업으로 끌고 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걸 원료화해서 녹여서 상품화, 고가화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스티로폼이나 PT병이나 유리병이야 어차피 그냥 가는 것이니까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스티로폼하고 PT병이거든요. PT병이 이제 2가지인데, 투명한 색깔이냐 컬러가 들어가 있는 색깔이냐, 그 2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원래 병따개하고 이 플라스틱하고는 재질 자체가 좀 틀려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앞서간다면 녹여서 이걸 좀 고가로 팔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적 문제는 이 광역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역으로 우주하고 저희하고 같이 가는 걸로 우주에서 통합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 것을 그쪽에 처리하는 걸로 우주하고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는 통합장 감안되는 대상으로 우리 지난해 처리된 발생하는 소각에 대해서 우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우주하고 계속해서 협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활센터 문제는 우리 위원장이나 우리 또 지역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위치 문제라든지 운영 문제라든지 행정과 주민들과 우리 위원들과 잘 협의해서 우리 북한선 위원장님께서도 또 같이 좀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의원님과 같이 잘 협의해서 적당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 문제에 관해서 의견 주실 분 있으세요? 없으시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하고 진안하고 그 송악장 방역 송악장 관련 문제는 저희 의원실에서도 여러 환경자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폐기물 문제가
사실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 단계에서 잘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천연원 과정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처리 과정에서 이제 소각할 수 있으면 소각하고, 최종 내림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요즘은 이제 폐기물 처리에서도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발전하고 있어서 소각하는데도 이제 그 여러 가지 환경 어떤 그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발생하는 열을 가지고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 데 쓴다든가, 지역에 또 주민들의 이익이 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있어서, 향후에 이제 아까 우리 정기훈 위원장님 재활용 분배에 소모가 됐을 때 그거를 다르게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그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석유를 가지고 이제 근거를 따져보면 석유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이 플라스틱을 가지고 거꾸로 다시 석유를, 고품질의 석유를 만드는 기술이 현재 있고, 또 이게 상용화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소태전 기준이 오랫동안 지난 국민뿐만 아니고 동북권 국민들의 중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위치는 잘 아시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량은 한 3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교량이 344m 두 개소가 되고, 터널이 1587m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85억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저희들이 이제 반영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재부에도 일괄 예타 및 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 사업을 꼭 하기 위해서 기재부라든지 국토부, 국회 등 또 총리님까지도 방문해서 여기 안호영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총리님께도 보고를 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촉구 서명까지 해주시기로 또 국민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현재 주시는 말씀이 경제성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경제성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경제성이 지시가 많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총리, 그렇게도 총리실에 있는 서지민 비서관하고도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그럼 좀 설계 변경을 하라. 설계 변경을 해서 지시가 좀 잘 나오게 변경을 해서, 그러면 그런 사업비가 줄어들고, 그러면 지시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서 변경을 하되, 그러면 우리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은 그동안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그러면 사업비를 줄이고, 국토부 국가예산 사업비를 줄이고, 지방에서 일부 예산을 부담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안까지도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종점부, 시점부를 노선을 뭐 입체형이든지 어떤 방법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줄어들고, 또한 그래서 군비나 도비를 좀 반영을 하면 국가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근데 만약에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의지가 과연 어느 정도이고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것을 좀 한가지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 그다음에 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
방향하면 경제성이다. 경제성이 보다 BC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방향까지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이게 경제성 부분으로만 따질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안정성 또 그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걸 좀 해달라 하는 것을 저희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나 국토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 지난군 부지나 이제 지역 진행들의 가능성이나 지난군의 입장이나 지난군의 의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참 오랫동안 끌어온 사업인데 경제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내용도 잘 알고 계셔야 앞으로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고, 어쨌든 이번에는, 그 제4차, 이번에 5차인가요? 네. 제5차 국지도, 거기에는 이게 현재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반영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제 통과를 해야 절차가, 국가 절차가 그렇습니다. 통과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는, 지금 비용 대비 편입 분석이라고 하는데, BC 분석이 상당히 경제성이 그 지수가 좀 낮게 나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지역균형 요소라든가 정책 요소라든가 아니면 안전성 요소를 보탠다고 해도 상당히 좀 어려운 걸로 이렇게 좀 보여서, 지난번에 이제 그 기재부 쪽, 또 국토부하고 좀 협의를 좀 해봤는데, 결국은 그 BC 쪽에 경제 타당성 부분 쪽을 좀 더, 뭔가 좀 대책을 세워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서, 그 방법은, 결국은 이제, 설계를 좀 변경을 하더라도, 설계 변경을 해서 비용 요소를 줄이고, 편입 요소를 좀 늘리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아까 그 시점부, 종점부에 지방분비를 투여를 해서라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아마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국토부에서 좀 검토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하여간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저도 그렇지만 우리 분들도 그렇고 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같이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좀 힘을 좀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관련해서도 총리실에도 제가 그 총리실 관계자하고 말씀을 지난번 관계자 올라가서 할 때도 조직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무적으로 현장하는 부분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다각도로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좀 응원도 좀 해주시고, 그런 좀 절실한 마음이 좀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혹시 이 문제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무슨 문제는 이것은 지난 것만 지금 우주기 해산 드리는지 아니라 우주장수도 관심 없으세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참 하기 어려운 게, 알다시피 전체적으로 지역 인구가 줄고 있고, 또 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쪽 교통량이 실제로 늘고 있는 추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숫자만 갖고 계산을 하면, 이게 이제 이 도로를 건설하는 비용 대비 도대체 혜택이 뭐냐, 이 편익이 뭐냐, 이걸 해보면,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이 제도화에서는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고속도로 이용하는데 결국
협조되지 않고 문제되는 협조적인데 아무튼 협조되지 못합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좀 다시 이제 설계를 통해서 이런 설계를 변경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재 검토하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하여간 뭐 끝까지 노력하면 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앞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좀 여러분들 말씀인데요. 의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좀 묻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예. 지난번에 수소전지 발전소가 생기면 예. 좋은 점이 있는가요? 나쁜 점이 있는가요? 수소전지 발전소요? 예. 저는 뭐 궁극적으로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뭐 얘기 나온 김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이나 이제 우리 지구적인 차원에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 문제냐면 그 기후위기 때 이제 작년에도 용담 때는 좀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환경문제 조정법이 통과가 돼서 다행히 이제 용담 때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조정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엊그저께 법 통과가 됐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환경 논란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구가 이제 뜨거워져가지고 요즘 기온이 자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온이 좀 올라가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온을 올라가는 거를 낮추는 방법이 뭐냐. 이제 말하자면 지구 중에 온실가스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이제 온실 들어가면 온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지구의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그 기체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중에 이산화탄소라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로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석유를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때마다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지구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농도가 높아지면서 지구가 이제 기온이 상승되고 지구 기온이 상승이 되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상기온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런 문제가 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2050년까지 지구 기온의 상승폭을 산업혁명 대비해서 1.5 정도 수준으로 이제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인류가 망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방법으로 2050년까지 우리 현재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우리 산업에서 우리가 전기 생산하고 공장 돌리고 자동차 석유 빼가지고 내 자동차 돌아다니는데 이런 걸 다 통제해가지고 2050년 되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양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산림이나 이런 데서 이산화탄소 흡수하잖아요. 이런 흡수하는 양하고 보태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0을 만들어야 된다. 2050년까지 그렇게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제 지구가 이제 망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런 선언을 했어요.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할 때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가장 발생시키는 요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전기 생산하는 거예요. 전기. 현재 우리가 전기 쓰고 있는데 이 전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석유 수입회사가 그걸로 석유 화력발전소, 석탄발전소 여기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발전소 여기서 나오는 전기가 쓰거든요. 근데 원자력발전소는 위험하고 이제 그러면은 그래서 그것도 늘릴 바가 못 되고 그러고 이제 아까 석유 석탄 결국은 석유 석탄을 줄여야 되는데 그 줄이려면 우리는 전기를 써야 되겠고 그럼 어디서 나와야 되냐?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런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이런 조력, 그다음에 수소를 이용해서 이제 연료전지를 만들면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쓸 수 있게 하면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재생에너지 발전율을 높이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현재까지 목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올리겠다는 게 현재
우리 정부의 방침이고 현재 한 10%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10%가 안 되는데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 내에 20%까지 올려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걸 하는 방법으로 태양광하고 풍력을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우리 농촌에 와서 현재 태양광하고 풍력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 다 우리 주민들 반대하고 다 안 되잖아요. 근데 주민들 탓하기도 어려운 것이 이제 그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면 모르는데 주민들한테 이익이 안 되면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는 향후 어떤 방향을 세우고 있냐면 옛날처럼 이제 막 큰 해안가에다 대규모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짓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농촌 각 지역별로 그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늘리자. 그리고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이게 분산 형태가 중앙 집중이 아니고 분산형으로 이런 그 지역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방법도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태양광, 그다음에 뭐 풍력 혹은 하천의 물을 이용하거나 저기 댐에 있는 수열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축산분뇨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또 발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걸 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그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런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가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현재 방침을 그렇게 정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도 기왕 우리 지난해 지도자들이 다 오셨으니까 예를 들어 태양광 사업을 한다 그러면 방법 중에서도 이제 집단적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 마을이 중심이라 가지고 한 번에 마을이 간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지원도 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용담 때 수상태양광 문제도 나왔지만 그것도 그걸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서로 이익이 되게끔 상생이 되게끔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마을이나 이런 주변에 이런 것들도 조금 마을 전체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태양광해서 주민들마다 뭐 예를 들어서 100kW씩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100만원씩 예를 들어서 통속이 나기로 하면 그만큼 좋은 의미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로 앞으로 계획들을 좀 고민을 해주면 좋겠고요. 수소로 뭐 연료전지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그런 흐름으로 보면 좋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저도 교회에서 연구보고를 받을 때 무진장 동북권 산업지역은 특히 혁신성장 산업국이나 일자리 경제 공부 연구보고를 받을 때는 진짜 야기에서 못 받을 정도로 아예 이 산간 지역은 제철하고 있지. 특히 혁신성장 산업국 같은 데는 탄소, 수소, 자동차, 또 다른 에너지, 분산, 살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동북권에 들어오는 예산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인가 얼마 전에 이제 군산에다가 국가에서 수소연료 발전 시설을 1조 4천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국비와 도비를 갖다가 투자를 해준 것이 그래서 산업국장한테 그럼 우리 산간 지역은 풍력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못 오고 에너지 태양광 그 산간 지역이라 그 태양광 시설 올라오면 산을 다 깎고 오니까 개발 행위가 내기가 힘들고 그래서 수소 발전 이 얘기를 하길래 이제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최초로 시작한 것이 포항이 한전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수소 연료 발전 시설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3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1,800억을 들여서 포항시가 했어요. 그리고 광주에서도 또 1,700억을 들여서 광주에서 발전 시설을 할 때는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거기에 내려오셨고 그래서 이런 발전 시설을 지난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국장한테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물었어요.
진압만 해서는 안 되고 무진장을 광역으로 묶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참여형으로 기관 참여형이 있고 주민 참여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이동하는 두 가지가. 그런데 기관 참여형도 좋고 주민 참여형도 아주 좋아요. 그러면은 기관 참여형에서 기관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이 자본을 된 것을 무조건 제외하고 총 일일 연 발전량의 0.7%를 줘요, 기관에다. 그럼 진앙군이 참여를 하면은 1년에 한 10만 킬로를 전기를 생산했다 하면은 그 10만 킬로에 대한 전기의 0.7%를 무조건 자치단체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 참여형은 주민이 참여를 했을 때 자본하고 상관없이 주민이 1000명이 참여했다면 1000명한테 자본금에 대한 배당이 없이 0.2%의 연간 생산량의 0.2%를 주민들한테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하고 같이 가면 한 50메가와트 정도를 하게 되면 가령 1000만원 정도를 진앙 국민이 한 구자로 하면은 50메가와트를 하면은 최대 3,000 가구까지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0.2%를 그냥 거저 주게 되면은 1년에 한 150만원은 거저 가져가고 또 1000만원 투자에 대한 금액까지 하면 월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그 한 5년이 지난 뒤에는 1000만원을 투자하고 소득이 와지는 그러한 그 아주 엄청나게 좋은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앙도 그런 것을 주민 참여형 또 아니면은 그 기관 참여형으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관도 한 50메가와트 하면은 50메가와트 하면은 진앙군에 그냥 0.7% 떨어지는 것이 1년에 한 60억에서 70억 정도가 진앙군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인데 이런 것을 좀 교수님하고 이제 그냥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 수소는 태양광이 한 1일 발전량이 4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 수소는 23시간을 발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발전해내는 양이 거의 한 6배 가까이를 그 태양광보다 전기를 생산을 해내기 때문에 엄청난 그 양의 전기를 생산을 해낼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이런 것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태양광의 면적이 10분의 1만 가지면 또 시설을 할 수가 있고 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같이 한번 나가보면 한 50메가와트 정도면 한 3,000가구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그한 양이기 때문에 근데 한꺼번에 50메가와트 정도로 하려면 거의 돈 한 5천억 가까이 이렇게 투자가 되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것은 발전 사업자들이 하고 주민들은 한 구자 1,000만원씩만 1년 그런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공주님하고 시간 때문에 협의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이다. 네, 지금 제가 그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 잘 하셨고요. 실제로 국가적인 에너지 방향, 에너지 정책 방향이 변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런 흐름에 맞게 우리 진앙군과 또 전라북도 우리 함께 고민하면서 잘하면 실제로 주민의 진앙군 주민들도 도움이 되고 국가적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민들 이렇게 수익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방법을 잘 찾았으면 좋겠어요. 주민 참여, 기관 참여하면 국기도 이렇게 받아서 부지를 매입할 때 사용한다든가 부지 정리를 할 때 쓴다든가 하는 비용 정도는 또 그런 국비나 여비를 받아다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사업비용 같이 좀 고민 좀 하시죠.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공중 협조 상황 부분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우리 대선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거론이 좀 되고 있는데, 우리 또 정세균 총리님께서도 대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투자로 이렇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4월 7일 날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여기 상당히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국 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방법이니까 우리 알고 있는 지인들, 서울, 부산에 알고 있는 지인들 좀 전화 좀 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한 1인당 한 100명 정도 지금 추천을 해서 추천자들 지금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 이상으로 해서 우리 황소라 팀장님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또 우리 당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또 참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으면 현재 이 민원들에 대해서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처리 아마 시스템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접수가 되면 우리 당 내에서 지금 민원 처리를 논의를 해서 여기 지난번에서 할 거는 지난번에서 하고, 도에서 할 거는 도로, 우리 이항주 도의원님과 상의하고, 국회로 할 것은 이제 국회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좀 협의해서 처리한 결과를 나중에 연락소로 알려드리고, 연락소에서는 민원 제기했던 분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거죠. 주로 이걸 아마 박관순 의원님께서 정책 의장으로 아마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것 같죠. 바로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지난연락소로 지난 지역 현안 보고 및 협의회에 대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현영 부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박사님, 우리 지난해 우리 여성 또 우리 남성 협의회장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요즘 지금 일 시작됐는가요? 예, 벌써 또 바쁜 자리 시작했네요. 예, 바쁜 철이고 또 일요일인데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농사를 시작하고 일을 시작했어도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이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도 좀 어렵고, 또 서울, 부산 보궐선거도 있고 좀 어수선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간에 지난번에 한번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런 중앙정치 상황도 좀 말씀도 좀 드리고, 또 지난해 여러 가지 당면 이런 문제들, 현안들 이런 것도 좀 말씀도 보고도 좀 드리고 말씀도 좀 의견도 좀 듣고, 좀 전에 당정 협의를 하면서 지난해 몇 가지 현안들, 용담댐에 관련된 이런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 이런 부분들, 또 지난해 이제 상수원, 상수도 특히 백마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수도에 관련된 그런 문제, 또 쓰레기 매립장 처리하는 문제, 여러 가지 관련들이 의견도 나누긴 했습니다만은 지난해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도 좀 보고 말씀도 좀 드리고, 이것도 이제 우리 민원에 관련해서도
이제 진행됐던 부분들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이렇게 오늘 의견을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들어보시고, 우리 당이 또 혹시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렇게, 기탄 없이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뵙습니다. 오늘 일요일이고 또 농사일에도 이렇게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 의원님께서 금방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보셨고 또 말씀도 주셨습니다만은 당장 2시간 동안의 마라톤 당정 협의회를 중재를 하시고 지역 현안과 이런 해결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신다. 이게 항상 우리는 처음 뵙습니다만은 매주 지역에서 이런 해결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 의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저희 사실 다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코로나가 그칠 듯 잡을 듯 하면서도 계속 우리 생활을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협의회 회장으로서 활동하시는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좀 힘을 내주시고 우리 당과 주민을 위해서 애써주신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좀 힘을 내주시기를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물론 안 의원님께서 우리 협의원과 소통을 잘 되어 있지만 지난번에 의정보고서를 비대면으로 하고 보고서를 지금 배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오늘 당 사무실에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숙지하셔서 그 내용을 좀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